푸틴의 그림자 부대에서 반란까지 러시아 PMC 바그너 그룹에 대한 이야기 프리버그 7. 오늘은 어제 25일 화요일 방영했던 TVN 벌거벗은 196회 푸틴의 전쟁대행 주식회사 바그너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하는데요.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 프라이벗 밀러테리 컴퍼니 PMC로 기업가인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특수부대 출신의 드미트리 우킨이 공동 설립한 곳으로 세계 분쟁 지역에서 전쟁을 치른 푸틴의 그림자 부대로 불렸으나 반란 이후 지휘부 모두가 몰살당한 곳이죠. 푸틴의 요리사 바그너 그룹을 만들다. 바그너 그룹은 앞서 전한 것처럼 민간 군사기업 프라이벗 밀러테리 컴퍼니 PMC로 민간업체로서 세계 각국의 군사공습, 컨설팅, 특수경비 및 경호, 공장 등 군사활동 용역을 제공하는 용병 집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민간 군사기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 국가들에도 존재하며 오늘의 주제인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 역시 이러한 민간 군사기업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러시아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성장해 러시아군이 개입하기 껄끄러운 곳에 대체 용병으로 곧잘 투입됐고 규모 역시 최대 8만 5천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보통 PMC 수준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사이즈였다는 점이겠습니다. 민간 용병 그룹이 전투기까지 보유한 수준이면 말 다했죠. 이러한 바그너 그룹은 푸틴의 요리사라 불렸던 측근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의해 설립됐는데요. 푸틴과 마찬가지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젊은 시절 각종 잡다한 범죄 이력이 있던 인물로 요식업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2001년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블라디미르 푸틴이 찾는 레스토랑의 요리사이자 오너로 가까워졌다고 하며 이후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푸틴의 생일까지 챙기는 사이가 됐고 그가 참석하는 연회, 만찬을 준비하는 일을 도맡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 대통령실 크렘린궁의 연회, 음식 케이터링까지 접수하면서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이후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푸틴의 후원하에 러시아 군부대와 학교,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대형 급식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벌거벗은 세계사 160회, 붕괴된 소련의 불을 거머쥔 권력형 재벌 올리가르히에 대한 이야기. 이 규모가 연간 약 12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컸던지라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신흥 권력형 재벌인 올리가르히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쌓은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돈 쓸 곳을 찾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민간 군사기업 영역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식품유통업이랑 군사기업은 전혀 결이 다른데 이날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한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정보총국 부국장으로부터 민간 군사기업을 창설하란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그너 그룹이 오랫동안 러시아의 수장 푸틴의 수족으로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시작 전부터 저럴만 했겠다 싶긴 하네요. 무튼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GRU 소속 특수부대 출신으로 용병 활동을 하던 드미트리 우트킨과 함께 2013년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창립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드미트리 우트킨은 네오나치 출신의 인물인데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유대인인지라 어찌 보면 서로 상극인 사람들끼리 손을 잡은 셈인데 돈과 권력을 위해선 저런가 봅니다. 이러한 바그너 그룹은 일반적인 PMC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전력을 가진 어지간한 나라의 군사력을 압도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그너 그룹이 비공식적으로 러시아 국방부와 협력관계였고 엄청난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사실상 무늬만 PMC고 사실상 러시아의 준군사 조직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나 봅니다. 다만 러시아 형법상 민간 군사기업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대외적으로 바그너 그룹은 민간 군사기업이 아닌 군사 및 보안 컨설팅 회사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뭐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인데요. 그렇게 바그너 그룹은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러시아군이 직접 개입하기 힘든 것에 대신 투입돼 러시아와 푸틴을 위해 군사작전을 전개했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첫 등장. 이렇게 창설된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 PMC 바그너 그룹이 첫 데뷔전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였다고 하는데요.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자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을 경우
이는 곧 전쟁이었기에 푸틴은 다른 카드를 사용했는데 바로 바그너 그룹이었죠. 그렇게 크림반도의 국가 패치도 계급장도 없는 군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들이 등장했고 리틀 그린맨이라 불렸던 이들은 크림반도 주요 지역들을 차례로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들이었죠. 그리고 푸틴은 당연히 러시아군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정했고 리틀 그랜맨들은 러시아 합병을 지지하는 현지 주민이 만든 민병대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 정규군은 아니었겠지만 바그너 그룹이 누구의 뜻으로 움직이는지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크림반도는 칠러 세력이 장악하고 크림 자치공화국이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그 배후엔 당연히 러시아가 있었을 것이고 역시나 크림 자치공화국 총리였던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푸틴에게 지원을 공식 요청했고 자연스럽게 푸틴은 러시아군을 보내 크림반도를 장악해 러시아로 병합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그너 그룹을 활용한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 및 합병은 손쉽게 이루어졌고 이후 푸틴은 돈바스 지역에도 바그너 그룹을 보내 돈바스 분쟁에 개입했다고 하네요. 시리아 내전에 개입. 그렇게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분쟁에 바그너 그룹을 보내 재미를 본 푸틴은 이후 시리아 내전에 이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시리아 내전은 2011년 바샤라, 아라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면서 시작한 분쟁이었는데 여기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가 개입하면서 시리아의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산되게 됐다고 하죠. 이날 방송에 따르면 IS는 내전으로 혼란스런 시리아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었다는데요. 때문에 IS는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모두와 적대적인 3의 세력으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셈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반군 측의 힘을 이라는 시리아 정부군 쪽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러시아 역시 아라사드 시리아 정부군 쪽에 자리했고요. 그리고 푸틴은 시리아에 바그너 그룹을 보냈는데요.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들은 시리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이들과 합동작전을 펼쳐 IS가 장악하고 있던 요충지인 팔미라에서 IS를 대파하고 그곳을 수복 및 장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단순히 아라사드를 돕기 위한 목적만으로 바그너 그룹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요. 당연하게도 바그너 그룹은 시리아 내 석유와 가스 자원 확보를 위해 투입된 것이었고 바그너 그룹은 페이퍼 컴퍼니 자회사를 통해 시리아 정부와 계약을 맺어 시리아 내 최소 4개의 대형 유전과 가스전을 장악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익은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게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푸틴에게 흘러갔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은 크림반도 합병 투입 때부터 잔혹한 고문과 처형을 일삼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하는데요.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만행이 말이 되는 건 아니죠. 실제 바그너 그룹은 영국 정부로부터 테러단체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바그너 그룹, 아프리카로 가다.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견한 러시아와 푸틴은 바그너 그룹을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러시아가 손을 내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바그너 그룹 용병을 보내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위한 경호부대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때도 진짜 목적은 반군이 장악한 광산을 접수하는 것이었는데 반군이 장악한 광산 중에는 전략물자라 할 수 있는 우라늄 광산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바그너 그룹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파견온 대가로 최대 광산인 은다시마 광산의 25년 채굴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금,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자원을 채굴해 막대한 부를 가져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바그너 그룹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뿐 아니라 말리, 수단, 앙골라, 알제리, 리비아 등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권을 취득하면서 아프리카 내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장해갔다고 하네요. 바그너 그룹이 몰락한 지금에는 러시아 정부 주도하에 지속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러한 바그너 그룹은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참전해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 정규군과 협력하며 군사행동을 전개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 용병을 정규군의 대체 전력으로 투입해 활용했으며 이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의 버릇은 개못 주는 것인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도 부차 학살 등 끔찍한 전쟁 범죄를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 러시아 군의 작전 실패와 서방 세력들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수세에 몰리게 됐는데요. 결국 푸틴은 부분 동원령을 내려 약 30만 명의 러시아 청년을 징병하게 됐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피해 러시아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푸틴은 바그너 그룹을 내세워 모병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바그너 그룹의 총수라는 것을 밝히며 적극적인 모병 활동을 했다고 하죠. 이때 바그너 그룹은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사면을 조건으로 용병을 모집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대부분이 총알바지로 쓰여서 21세기의 형벌대대를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일개 PMC 대표가 사면 운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그만큼 푸틴의 총애가 있었다는 것일 텐데요. 결국 이런 부분이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군부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 그리고 주요 격전지였던 솔레다르 전투 이후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정부 간의 균열이 크게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솔레다르 전투는 온전히 바그너 그룹만의 공이란 것을 SNS 통해 알렸는데 이는 러시아 국방부에 대한 도발이었는데요.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솔레다르 점령에 대한 공식 논평을 밝혔는데 그 논평에는 오롯이 러시아군이 점령한 것이라는 입장만 있었죠.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을 패싱한 것인데요. 이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재차 반발하면서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국방부 간의 알력이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의 군사작전이 잘못됐다는 등 선을 넘는 행동들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러시아 국방부는 모든 민간 군사기업은 본국 국방부와 계약을 필수로 맺어야 한다고 선포해 바그너 그룹에 대한 국방부 편입 명령을 내리는 강경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에 반발하면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국방부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는데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인데요. 그렇게 2023년 6월 23일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국방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반란 그 이후 러시아의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러시아는 프리고진에 대해 반역죄 혐의로 체포명령을 내렸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모스크바 인근까지 바그너 그룹은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조건으로 군을 철수해 반란이 일단락됐거든요. 명목상으로는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도 사면을 받긴 한 것인데 상황상 프리고진이 징계임일 텐데요. 실제 그의 자산과 바그너 그룹의 군사 장비들이 러시아에 압수당했다고 하니깐요. 아울러 2023년 8월 23일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비롯한 바그너 그룹의 지도부가 탑승한 전용기가 추락하면서 프리고진을 포함 바그너 그룹 수뇌부가 몰살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정말 사고인 것인지 사고를 당한 것인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이후 바그너 그룹은 명목상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아들인 파벨 프리고진이 이어받긴 했는데 사실상 규모도 5,000명 정도로 크게 축소됐고 사실상 러시아 국방부에 편입돼 푸틴이 부리는 준군사 조직이 된 상태라고 하네요.